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부자 황금 열쇠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누구나 블로그 조회수 급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나 한 번만 영상을 보면 앞으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꼭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시고 많은 수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초보 블로거들이 처음 블로그 운영하실 때 블로그 조회수가 정말 안 나옵니다. 몇 시간을 공을 들여 블로그 포스팅을 했는데 조회수는 3건, 4건 이 정도로 나오면 진짜 힘이 빠집니다. 블로그는 꾸준함이 생명인데 그것도 동기부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조회수로는 아무런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죠. 그래서 꾸준히 성장하고 수익화 시킬 수 있는 블로그를 만들려면 당장 조회수가 터지는 방식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야 중도에 포기하는 확률이 줄어듭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블로그 운영 초반부터 조회수가 빵빵 터지는 것은 당연히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조회수를 훨씬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로그 초보자가 저지르는 큰 실수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키워드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시든 히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시든 내가 쓰는 글의 키워드를 잘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그것에 따라 조회수가 정말 천지 차이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회수가 15건이 나오던 것이 10배, 20배, 100배도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할 때 제목을 짓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 검색 포털에서 기본적으로 제목을 기준으로 검색 결과에 상위 노출해주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정말로 핵심적인 사항이 맞습니다. 물론 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제목이 우선입니다. 저의 경우 블로그 포스팅을 한 개 쓰는데 약 10분에서 20분 정도가 걸립니다. 초보자분들은 더 오래 걸리겠지만 블로그도 자꾸 쓰다 보면 습관화되고 블로그를 쓰는 근육이 생겨서 훨씬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요 키워드와 제목을 정하는 시간도 약 10분 정도가 걸립니다. 거의 전체 시간의 50%를 제목을 정하는 데 할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승패를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목은 어떻게 짓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기초적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접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한 단계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천천히 따라하시면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검색 포털의 1위인 네이버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래픽이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결국 블로그로 성공을 하시려면 히스토리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운영과 관계없이 여러분은 네이버 검색 노출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제일 먼저 네이버 사이트로 들어가 줍니다. 그런 다음 네이버 광고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래쪽에 네이버 광고라고 나옵니다. 회원가입이 안 되어 계신 분들은 가입을 따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측 아래쪽에 보면 키워드 도구라는 것이 보입니다. 키워드 도구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검색 광고라는 부분이 나오고 아래쪽에 키워드 도구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내가 키워드를 넣어보고 아래쪽에 결과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회된 결과를 바탕으로 내가 키워드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맛집을 검색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으로 한 가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감실 맛집이라고 이렇게 쳐봤고요. 조회하기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에 결과가 쭉 나오는데요. 연관 키워드라고 해서 잠실 맛집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내용들도 나오니까요. 한번 쭉 살펴보실 수가 있고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월간 검색수 이것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팩트입니다. PC와 모바일이 있는데요. 요즘은 모바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모바일을 내림차순하셔서 보시는 것이 검색량을 확인하시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모바일을 검색량 순으로 나열을 했을 때 이런 순으로
검색량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른쪽에 경쟁 정도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 여기에도 내용이 나와 있지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해당 키워드로 얼마나 많은 블로그 포스팅이 있느냐입니다. 경쟁 정도가 높다라는 것은 다른 글들이 이미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을 작성을 하더라도 상위 노출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에 보시면 높음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고 중간이 있고 쭉 내려다보면 이게 지금 검색량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반대로 한번 모바일 차수를 바꿔보면 이렇게 낮음이라는 것도 보입니다. 그러면 경쟁 정도는 초보자분들께서 접근하시기는 높음보다는 낮음을 공략하는 것이 훨씬 좋고요. 중간까지도 시도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일단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키워드를 선정할 때 경쟁 정도를 확인하셔서 높음은 제외하고 중간 또는 낮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월간 검색수가 10개 미만, 너무나도 낮은 검색수가 일어나는 것은 아무리 경쟁 정도가 낮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검색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또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월간 검색수와 경쟁 정도를 두 가지를 동시에 고민하셔서 키워드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시 그러면 잠실 맛집으로 와서 이 잠실 맛집이라는 키워드는 월간 검색수가 13만 8,500건입니다. 굉장히 높은 것이죠. 하지만 경쟁 정도가 매우 높음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초보자 여러분이 건드려서는 쉽게 상위 노출할 수 없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하지만 많은 초보자분들이 이런 키워드로 설정해서 하기 때문에 조회수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창을 하나 여시고요. 네이버.com이 아니라 m.naver.com을 PC에서 치게 되면 모바일 버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바일로 검색하는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렇게 모바일 환경을 자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자, 이곳에서 다시 한번 잠실 맛집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잠실 맛집 이렇게 쳤을 때 아래쪽에 이렇게 연관한 키워드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실 맛집 추천, 잠실 맛집 내돈내산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띄어쓰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용이 달라졌네요. 이번에는 서울 잠실 맛집, 롯데백화점 잠실 맛집 이런 식으로 내용이 달라집니다. 띄어쓰기에 따라서도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일단 참고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 잠실 맛집이라는 것을 한번 아까 키워드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서울 잠실 맛집 이렇게 치시면 아래쪽에 이번에는 모바일 검색수가 약 2,000건 정도가 되고 경쟁 정도가 중간이니까 이거는 꽤 괜찮은 키워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초보자 여러분들께서도 건드려 볼 수 있는 키워드인 거죠. 자, 메모장에 조금씩 정리를 해가며 작성해 보겠습니다. 서울 잠실 맛집. 애초에 잠실 맛집만 하는 것보다는 서울 잠실 맛집이 현재 훨씬 더 낮은 경쟁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 여러분들께서 상위 노출을 하시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실 맛집 이렇게 띄어쓰기를 했을 때 잠실 맛집 내돈내산이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요즘에는 네이버 블로그에 워낙 협찬글이나 광고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돈내산이라는 것을 쓰고 실제로 증명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꽤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키워드 시스템에 넣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돈내산,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었다 이거죠. 조회하기 누르시면 아래쪽에 모바일 수는 800건 그리고 경쟁 정도는 낮음, 키워드가 초보자분들이 건드리기에는 매우 좋은 키워드입니다. 경쟁도가 낮기 때문에 비록 검색 수는 많지는 않지만 충분히 여러분이 글을 썼을 때 상위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 키워드로 검색을 하신 분들은 일단은 여러분의 글을 선택하실 확률이 꽤 높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추가해서 내돈내산
이렇게 점점 더 키워드를 늘려가며 검색의 확률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설명드릴 것은 예를 들어서 잠실 맛집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으로 쭉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위에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하나로 구성된 것을 카테고리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파워링크라는 것이 나왔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플레이스라는 카테고리가 나왔고, 그 아래쪽에는 이런 블로그 글들이 있는 뷰 화면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의 순서가 있네요. 그런데 만약에 조금 전에 했던 내돈내산 이거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니까 뷰 카테고리가 가장 위에 노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핸드폰에서 검색을 했을 때 아래쪽으로 한참 내려가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윗부분부터 보다가 마음에 드는 것을 빠르게 클릭해서 확인하고자 하죠. 그렇다면 블로그 글이 포함된 뷰 탭이 가장 상단에 노출되는 키워드를 공략하는 것이 매우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처럼 잠실 맛집이라고 쳤을 때 시작부터 플레이스나 이미지, 다른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로 이미 수요를 뺏겨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블로그 포스팅이 포함되는 뷰 탭이 가장 상단에 나오는 키워드로 노출을 시키면 더욱더 조회수를 높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소개하고자 하는 맛집이 있겠죠. 그러면 그 맛집의 상호도 써줄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 맛집이 돈가스 집이다 하면 돈가스 이런 식으로 써주고, 추천 이런 내용도 같이 써주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해주시면 좋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를 잘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 맛집이라는 검색이 있을 수도 있고, 잠실 맛집 이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 돈가스 맛집 혹은 서울 맛집 추천, 이렇게 하면 띄어쓰기를 해주셨을 때는 이러한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내 블로그가 모두 검색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잠실 맛집을 이렇게 붙였을 경우에는 잠실 돈가스 추천 이렇게 했을 때는 잠실 돈가스 추천 이렇게 했을 때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띄어쓰기를 해주셔서 이렇게도 붙을 수 있고 이렇게도 붙을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검색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의 블로그 포스팅의 제목을 정할 수가 있고요. 키워드를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는 가능한 한 앞쪽에 붙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목 앞쪽으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정하는 것이 좋고요. 키워드는 대략 3개에서 4개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키워드도 너무 많이 남발하게 되면 저품질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포스팅 안에도 키워드는 최소 3-4번 정도 반복을 해주셔서 작성해 주시는 것이 상위 노출에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께서 네이버에서 검색 광고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키워드 도구로 들어가셔서 여기 키워드에서 검색을 하시되, 모바일 버전의 네이버를 활용하셔서 주요한 키워드를 검색을 하고 연관되는 검색어들을 함께 키워드의 도구에서 조회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월간 검색 수와 경쟁 정도를 두 가지를 동시에 고민해서 중간이나 낮음으로 나오는 키워드를 공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큰 대형 키워드, 잠실 맛집 같은 대형 키워드를 공략하시면 처음에는 가능성이 없고요. 가능한 중소형 키워드를 건드리시고 이렇게 쭉쭉쭉 띄어쓰기를 써가며 나열하셔서 조금 더 검색 확률을 높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시는 것보다 조회수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블로그 초보자 여러분들께서 초반에 블로그 운영을 하실 때 키워드에 신경을 쓰시고 제목을 잘 정함으로써 포스팅 조회수를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 여러분과 쭉 함께 가고 싶은 부자 황금 열쇠였습니다.